일단 너무 어려운데요? MZ 세대를? MZ 세대? 이영지. 스테이시 알록달록하고 에너제틱하고 별종들의 모임 같아요. 어쩔 TV? 어쩔 TV 꿀잼인데? 불안감. 여러모로 고민거리 많은 세대. 태아되는 것들이 이제 좀 힘들어지는? 화가 많다? 뭐 좋으면서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강점?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표출을 잘 한다고 생각해요. 개성이 뚜렷한 게 장점은 당당함. 틀이 조금 자유롭다고 해야 되나? 좋아하면 대학은 굳이 갈 필요 없어 이런 느낌이라 그럼에도 당당함. 좀 더 적극적이고 용기가 좀 많은. 여러 방면으로 그나마 도전을 할 수 있는. 글로벌 세대인 만큼 다양한 방면으로 나갈 수 있는 좀 더 발전 가능성이 많은 세대인 것 같습니다. 항상 핸드폰으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 서로 말이 안 통할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지도해줄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내가 가는 길에 대한 불안감 같은 거. 취업 요즘에 확실히 안 되니까 돈을 많이 벌 기회는 없다 보니까 집이나 이런 문제. 어른 세대의 조금 따가운 눈초림과 이 위에 세대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가장 그래서 기성세대와의 그런 갈등? 확실히 더 극심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1980년대에서 2000년대 중반에 태어나 2021년 현재 2030이 된 MZ세대입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무민세대, N4세대, 이외에도 다양한 키워드로 불리며 기존 세대와 다른 새로운 세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세대를 특정하는 말에 일부분 공감도 하지만 자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저 급변하는 시대 속에 평범하고픈 사람들일 뿐입니다. 근래에 MZ세대의 트렌드나 키워드 분석들이 나오지만 대부분 마케팅 일환이나 기업 논리를 대변하고 있고 깊이 있는 학문적 접근이나 연구는 아직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과도기 속에서 교육을 받고 저성장 마이너스 성장 시대의 사회생활을 시작해서일까요? MZ세대를 두고 독특하다,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 만큼 우리도 이해하기 어려운 이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중입니다. MZ세대에 대한 논의는 우리가 대학생이 되고 사회에 진출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칼퇴가 당연하고 N잡을 추구하며 꼰대를 기피하는 MZ세대의 등장은 수직적인 조직구조와 직장문화에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워라밸을 중시하는 MZ세대에게 불필요한 노력이나 희생을 요구한다면 저항감이 듭니다. 우리는 개인의 마땅한 권리를 찾으라고 교육받아왔고 수평적 사고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근무 시간만큼이나 중요한 개인 시간은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자기개발, 운동이나 SNS, 여행 등 각종 취미생활도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소중한 시간입니다. 포인트는 지금 자기 자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성비와 가심비 모두 중요합니다.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면서 아끼고 모은 돈으로 명품을 살 수 있습니다. 2018년도 전 세계 명품 시장 매출의 33%는 2030 세대였습니다. 동시에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작년 1분기 거래액의 60%를 차지한 것도 MZ세대입니다. 명품 매장 앞 오픈런을 위해 대기줄을 서기도 하고 방탄소년단의 리더도 중고 바지를 사서 입습니다. 중고 시장은 알뜰 소비를 하며 희귀템도 구하고 미니멀 라이프도 실천할 수 있으니 플렉스하기 위한 명품 매장만큼이나 핫 플레이스입니다. 빨리 사라지는 유행을 쫓기보다는 취향에 맞는 선택을 서로 존중합니다. 미래 가치보다 현재에, 집단보다 개인을 중시하는 경향성은 얼핏 보기에 가벼워 보이지만 그 밑면에는 무거운 현실이 존재합니다. MZ세대는 2020년 대학 진학률이 72.5%, 90년도보다 3배가량 늘었습니다. 반면 취업시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경쟁을 뚫으려 스펙 쌓기에 매진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청년 고용률이 떨어지면서 구직 단념자는 증가하는 추세로 작년에는 5년 전에 비해 18.3%나 늘어났습니다.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 중산층 되는 것이 야망이 되었는데 이에 더해 MZ세대 내의 양극화도 심화되며 중산층 붕괴가 급격해지고 있습니다. 20대 가구의 상위 20%와 하위 20%의 자산 격차가 무려 35배에 달하는데 이는 이른바 부모 찬스, 금수저와 연관이 깊습니다. 적당한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운데 노동소득으로는 내 집 마련의 꿈도 꾸기 힘듭니다. MZ세대는 이같이 감당하기 힘든 현실에 체념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분투합니다. 이러한 양면성은 자본주의 키즈라 불리는 MZ세대의 투자 방식과 소비 문화에도 녹아 있습니다. 2057년이면 바닥이 난다는 국민연금보다 영끌하고 비투해서라도 근시일의 이득을 볼 재테크나 주식을 하고 기성세대가 선점하지 않은 시장인 코인 시장에 뛰어듭니다. 명품 시장과 더불어 명품을 되파는 리셀 시장이 활성화되고 소유하기 어려우니 경험은 누릴 수 있는 공유, 구독 경제가 전방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착화되는 계층사회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미래보다는 확실한 현재에 남들과 비교하기보다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MZ세대는 스스로를 위해 물질주의를 벗어난 선진국형 가치관의 변화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과 가치 소비를 중시하는 미닝아웃을 합니다. 세금을 정직하게 낸 기업은 밀어주고 갑질 기업은 퇴출합니다. 또 선행을 베푸는 자영업자들에게 돈줄을 내주기도 합니다. 결식아동에게 음식을 무료로 제공한 파스타 가게, 어려운 형제에게 친절을 베푼 치킨집의 미담이 SNS로 공유되면서 매출을 올려주려는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중요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영향력을 만드는 데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공정과 공존의 가치는 경쟁사회를 사는 MZ세대의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인구공 사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논란입니다. 지난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채 경쟁률이 156대 1로 35명을 뽑았는데 이번 정규직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이 1,902명이었습니다. 기준과 원칙 없는 역차별이라며 대학생들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결과의 공정만이 아니라 기회와 절차의 공정, 노력을 통해 성취하는 비례적 공정에 대한 열망이 반영된 사례입니다. 공정성에 대한 MZ세대의 촉구는 이미 조국 사태,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등의 유의미한 결과를 남겼습니다. 더 이전에 2016년도 이화여대의 시위는 총장 사퇴로 끝나지 않았고 연이은 시국선언이 국내외로 퍼지며 대통령 탄핵까지 가는 초유의 사태를 빚어냈습니다. 전 사회의 파문을 일으키는 MZ세대의 영향력은 IT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정보 확산에 개방적이고 신속한 SNS와 좋아요는 개인의 소신을 표현하고 공유하기 쉬운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 앱 제너레이션으로 불리는 Z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환경을 접하면서 텍스트보다 동영상 검색이 익숙하며 SNS 여러 플랫폼을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언택트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메타버스는 그야말로 제2의 지구가 되었습니다. 사실 Z세대들은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이해하기도 전에 이미 로블록스, 제페토에서 친구를 사귀고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 친구도 찐친으로 여기기에 어디서 만났는가 보다는 관계의 깊이가 더 중요합니다. 아바타를 커스터마이징해 자신의 정체성을 브랜드화하면 수익 창출도 가능합니다. 경험을 넘어 생산 활동이 가능해지자 온오프라인의 경계는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올 알파 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의 자녀들로 틱톡, 유튜브 쇼츠 같은 숏폼 미디어를 선호하며 기성세대가 유입되면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사실 또래 집단 문화, 청소년, 청년 특유의 아날로그적 성향은 과거 모든 세대들이 비슷하게 경험한 것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개인화에 따른 기술, 플랫폼의 차이가 세대 간의 격차를 더 체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1초만 끊겨도 답답하지만 명상과 요가를 즐기는 세대, 혼밥, 혼술과 느슨한 연대를 추구하다가도 SNS로 결집해 사회를 바꾸는 세대,
가장 가난하지만 갬성만큼은 부유한 세대. 채 정의되기도 전에 이미 변화하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떤 세대일까요? 앞서 사회, 경제, 정치, IT 측면으로 MZ세대를 조망해 보았지만 기독교적, 성경적, 선교적 관점으로 정리된 바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급하고 세대가 바뀐다 하더라도 사람은 말씀으로 해석되어야 하기에 먼저 유업의 길을 걸어가신 한국교회 전 세대들에게 해석과 견인을 구합니다. MZ세대와 하나님 나라의 접점을 두고 고민하면서 예상치 못했던 청년들이 뜻밖의 부흥과 무브먼트를 일으킨 사례를 과거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1960년대 말 미국에서 기성세대의 통념과 가치관에 저항한 히피들이 반전운동, 반문화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집을 떠나 집단 생활을 하며 젊은 세대만의 문화를 형성했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70년대 중반이 되자 히피족의 무분별함과 지나친 향락의 환멸을 느낀 일부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들이 예수운동을 일으키며 수많은 회심자들이 생겼습니다. 한 교회에는 매월 평균 1000여 명이 몰려들어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집단으로 세례를 주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이들은 기존과 다른 획기적인 예배와 찬양 스타일을 만들어냈고 이때 시작된 CCM은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과거 정처 없이 떠돌며 자기들만의 문화를 만들었던 히피들은 오늘날 기득권에 치이며 디지털 노마드가 되어 2030 문화를 만들고 있는 MZ세대와도 일면 포개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래 유목민, 나그네 정체성은 4000년 전 본토 친척아비 집을 떠난 아브라함 이래로 히브리 민족의 근원이 되는 모티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 나그네 되기를 불구한 아브라함과 그의 민족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셨습니다. 우리가 나그네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불확실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에 삶을 걸 때 디지털 시대 창의적 접근 전략으로 모든 민족에 접속하는 청년 선교 세대로 세워질 것을 기대합니다.